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베테랑스에서 토플과 SAT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토니 강사입니다. 오늘 2020 SAT에서 어떻게 하면 초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초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SAT 동영상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우선 2020년 초고득점을 위해서는 2019년도에 SAT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거기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학이에요. 문학 지문의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었는데 19년도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문학 지문의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졌다. 두 번째, 시간 싸움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SAT는 정확도 싸움 뭐 이런 걸 떠나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라이딩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난도는 예년과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킬러 문제의 난도는 갑자기 높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실제로 느낀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컬리지 보드가 제공하는 이 성적 환산이죠. 커브는 전년 수준을 유지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9년도 이제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도대체 올해 우리 학생들이 SAT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키워드 세 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킬러 문항 풀어낼 수 있어야 초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문학입니다. 따로 떼어내서 준비하고 공략법을 익히지 않으면 절대로 SAT 시험에서 2020년도에 초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근원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인데 빠르게 지문 읽기, 이제 리딩에 대한 얘기입니다. SAT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제가 한 가지 학부모님들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지금 다 해외에 계신 학부모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도대체가 영어권 국가에서 혹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생활을 다 하면서 영어로 읽고 쓰는 생활을 계속 학업 생활을 해왔는데 도대체 SAT 영어 800점에서 750 이상의 이른바 초고득점은 도대체 왜 안 나올까? 이거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궁금증으로 생각하시는 포인트예요. 답을 드릴게요. SAT 시험은 영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이 SAT 영어 과목에 고득점을 담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SAT는 그저 영어로 옷을 입힌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어 사고력을 측정하는 국어 시험이지 영어 시험, 단순한 어학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언어 사고력이라는 것, 글을 대하는 태도, 어떤 식으로 공략 그리고 어떤 식으로 능력을 키워야 SAT Reading and Writing에서 800점 만점에 750점 이상의 초고득점을 득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실험부터 제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SAT 리딩 시험을 접할 때 특정 문제 타입을 어떤 식으로 푸는 연습, 그런 훈련에 많이들 치중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뜻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명회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초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문 이해도, 정답률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실제 작년 여름에 실험한 결과치를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2019년도 저희 베테랑스의 SAT 여름 특강
파이널 반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반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실력인 학생들 어드밴스 A반 토탈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단어를 제가 두 개를 줬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의미가 아주 비슷한, 사전적인 의미가 비슷한 그 두 단어를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두 단어의 각각의 사전적 정의, 의미를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제공을 한 다음 그 정의를 학생들이 접하고 나서 이해한 다음에 본인이 그 단어, 두 단어를 활용해서 각각 한 문장씩 영작을 해서 저에게 제출하도록 그런 태스크를 제가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문, 즉 영어로 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제가 어떻게 측정을 한 거냐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공을 한 다음 그 뉘앙스에 맞게 제대로 글을 쓰는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통해서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살렸는지의 영작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이 가장 그 단어의 뜻을 잘 살린, 즉 지문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그룹이 가장 뜻을 못 살린,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A, B, C 각각 그룹에 총 4회의 지난 여름의 모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리딩에 출제되는 지문의 타입별로 정답률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시기 전에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단어, 제가 어떤 단어를 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단어를 줬습니다. disparity라는 단어와 discrepancy라는 단어예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 똑같습니다. 차이라는 뜻이에요. 차이. 그런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어떻게 두 단어를 각각 설명하고 있냐면 자, 이걸 제가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disparity라는 거는 차이인데 그냥 공정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어떤 대우에서 나오는 차이를 얘기를 하고요. discrepancy라는 건 역시 차이인데 어떤 차이냐면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같아야 될 결과치가 뭔가 실제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쓰는 차이가 바로 discrepancy입니다. 쉬운 예를 드리자면 disparity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의 급여에 차이가 난다라는 말을 할 때 공평하지 않은 결과죠. 그런 걸 말할 때 disparity라는 단어를 쓰고요. discrepancy라는 거는 이성적으로는 같아야 될 결과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실험의 기대했던 숫자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숫자가 큰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discrepancy라는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한 단어의 활용법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적어낸 영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출을 했고 저는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결과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각 4개 지문이에요. 히스토리 지문, 사이언스 지문, 그 다음에 문학 지문, 사회과학 지문.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고요. A그룹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C그룹 학생들이에요. 자, 그래프의 X축은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고요. 그리고 Y축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해당 지문에서 4회 모의 테스트를 봤을 때 학생들의 정답률입니다. 자,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즉, 히스토리 지문 같은 경우에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 사이에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A그룹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확연하게 높아지고 C그룹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즉, 글을 이해하는 능력과 실제 SAT 리딩 모의 테스트에서 학생들의 정답률이 정확하게 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과학 지문, 히스토리 지문만큼은 못하지만 역시 과학 지문 역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정답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두 지문에 비해서는
문학 지문과 사회과학 지문에서의 정답률의 차이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즉 이 두 지문은 일정 부분 글을 이해하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스킬 가지고 어느 정도 정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것은 SAT의 리딩과 라이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리딩에서 어떻게 하면 초고득점, 즉 400점, 리딩의 400점 만점에서 350점을 득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해묵은 논쟁입니다. 도대체 지문 먼저 읽어야 하는지, 문제 먼저 봐야 하는지. 대부분의 학원들, 그리고 대부분의 SAT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시간의 압박 때문에 문제 먼저 보고 그 문제에 맞게 지문의 해당 부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들 많이 가르칩니다. 물론 목표 점수가 1500 또는 1500대 초반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어떤 점수의 목표치가 1550점 그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고득점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가서 이런 뭐 장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마트에서 처음 가보는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SAT 리딩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지문당 10문제입니다. 10개의 아이템을 쇼핑을 해야 돼요. 구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는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로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 이마트에 가자마자 바로 눈앞에 있는 진열대에 정신없이 달려가서 막 물건을 찾는 것과 자, 시작하자마자 이마트의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진열대를 쭉 스캔을 한 결과,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결과, 자, 과연 어느 쪽이 더 빠른 시간 안에 10개의 아이템을 더 정확하게 구입을 했을까요? 자, 먼저 한번 쭉 스캔을 하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눈과 머리에 넣는 사람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문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문당 랩타임 4분입니다. 한 지문당. 그리고 70%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Reading Comprehension, 도대체 독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독해라는 건 텍스트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저자의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독해라는 건 텍스트에서 주는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머리로 생각하는 행위를 독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독해라는 게 단순히 해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저해하는 큰 요소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개념을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와 대비시켜서 묵독이라는 지금 단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So vocalization, 이 묵독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내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글을 읽으면서 발음을 내는 현상, 그걸 묵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발음을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묵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발성이 없이 성대로 소리는 내지 않지만 텍스트를 발음하면서 글을 읽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보면 심지어 제일 실력이 좋은 파이널반 학생들도 제가 모의 테스트 때 보면 소리는 내지 않지만 옆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시험 보면서 소리는 내지 않지만 입을 심지어 이렇게 벌리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묵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뇌 적응 현상입니다. 즉 작용, 반작용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논문에 보면 세계 인구의 85% 이상이 묵독으로 글을 읽는다는 보고가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독해 속도를 줄입니다. 즉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글을 읽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속도가 일반적으로 묵독을 하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놨죠. 독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해석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생각하는 행위를 독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독을 하면 생각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SAT에서 초고득점에 해당하는 리딩 그리고 라이팅을 합쳐서 영어 과목에서 75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서는 안 될 행위 바로 묵독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실제로 학원에 학생들 오는 거 보면 많은 학생들이 묵독으로 시험 칠 때 글을 읽습니다. 이걸 막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확실한 빠르게 지문 읽는 속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묵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저 리딩 수업을 할 때 제 반의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여간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설을 하면서 지문을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절대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소리내서 지문을 읽으면 학생들이 그게 계속 뇌에 학습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음성 신호화 시키면서 소리를 내면서 글을 읽게 됩니다. 강사인 제가 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주면 학생들이 계속 그게 주입이 됨으로써 스스로 글을 읽을 때도 소리를 내고 묵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절대로 학생들에게 소리내서 글을 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개념에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독해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청킹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좋은 쪽의 독해법인데 어떤 거냐면 덩어리 단위로 눈으로 스캔을 해서 그렇게 글을 읽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텍스트를 아까는 묵독은 청각 신호화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정보화시켜서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덩어리로 스캔을 하는 그런 독해법을 바로 청킹이라고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독해법이에요. 자, 그래서 SAT 리딩에서 지문당 랩타임 아까 4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4분 동안 70% 정도는 이해를 해야 초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스킬도 스킬이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지문 읽을 때 청킹 메서드로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처음에는 단어 하나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뭉치게 됩니다. 습관이 되면 매우 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정도만 훈련을 해도 문장을 덩어리 단위로 끊어서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른 독해를 막는 대표적인 잘못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학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보통 주어부터 찾고 주어부터 읽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동사부터 읽습니다. 영어로 된 문장을 읽을 때 저는 무조건 주어는 제끼고 동사부터 봐요. 동사부터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동사부터 파악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습관인지
왜 훈련해야 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문장 분석, SAT 라이딩의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빠른 독해, 빠르게 지문 읽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가 아닌 동사부터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SAT 리딩 지문에 나오는 주어들입니다.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 service, 소행성 이런 것들. 그냥 일단 주어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을 때 자신감을 잃고 들어가요. 우리의 뇌가 자신감을 잃습니다. 주어부터 읽으면. 자, 그런데 동사부터 읽게 되면 우선 가장 좋은 게 문장이 쪼개져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어를 마치 숫자처럼 그냥 1, 2, 3, 4 이렇게 기호화시키는 겁니다. 주어가 그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SAT 리딩은. 동사부터 찾는 게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작년 여름 특강 때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었어요. 제공을 한 다음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People in China and India account for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living with water scarcity. 자, 이런 문장이죠. 학부모님들 위해서 간단한 어휘 살펴볼게요. account for, 이건 차지하다라는 수거고요. 그리고 scarcity라는 단어는 결핍,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한 다음에 SAT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걸 해석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10명 중에 6명 정도, 즉 60% 정도의 학생들이 뜻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 사람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완전히 뜻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된 이 문장의 해석은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인도와 중국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물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전체 100 중에 절반 50 정도를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차지한다라는 게 이 짧은 문장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아까 학생들이 얘기한 것과는 완전한 숫자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왜 났을까요? 바로 동사를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보시면 우리 중학교 때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subject, verb, object, 즉 주어 부분, 그리고 동사 부분, 그리고 목적어 부분 이런 식으로 슬래시로 나눠서 이제 문장 분석 연습을 많이 하죠.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들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근데 더 진일보된 방법으로 더 혹독하게 연습을 시켜야 SAT 영어에서 초고득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면 한 덩어리로 들어오는 거죠. People in China and India가 account for 한다. 여기까지가 한 방에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 무엇을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living with water scarcity. 여기까지가 또 한 덩어리로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 자, SAT 리딩 지문을 읽을 때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진정한 청킹의 구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부에서 SAT 리딩에서 초고득점을 하기 위한 필수 능력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문 먼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분 안에 70%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묵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반대 개념으로 청킹 메서드라는 그런 기법으로 독해를 할 수 있고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부터 읽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읽을 때는 무조건 동사부터 읽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진정한 청킹 메서드가 구현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와 직결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SAT 킬러 문항인 작가의 의도 문제 타입을 맞출 수 있는지 그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 문학 작품으로 문학 지문에 출제될 작품으로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베테랑스 SAT가 다른 기타 SAT 학원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학원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어지는 2부 많은 클릭 부탁드립니다.